7년간 얘네들은 한결같았어요. 해가 지면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술을 먹고 그러다 취하면 혼자 넘어지게 쪽팔리니까 같이 달리고 그러다 해 뜨면 혼자 술 깨면 외로우니까 같이 집에 들어가고 그러다 연애라도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빠져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오고 그러다 또 잊고 마시고 또 달리고 그냥 그게 다였는데 근데 그게 다 기다려주고 있었던 건가 봐요. 내가 아니라 얘네들이 나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술도녀 과몰입해서 숙취 상태에 빠져있는 덕PD입니다. 뭐 또 과몰입해서 먹기까지 하고 와요. 아, 숙취 방송까지. 방송을 위해 테마에 너무 충실한 굳이 거 술을 아니에요? 먹었다 어제 밤에. 술이 안 낀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안 깨 보여요 지금. 네, 과몰입. 지금 설 연휴 정주행 추천작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덕PD랑 제 작품은 지난주하고 또 어제 업로드가 됐고 오늘은 오지의 추천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프닝 보니까 이거 드라마 대사죠? 네 맞습니다. 이 술꾼 도시 여자들 드라마 속 한 음. 장면입니다. 나레이션이죠. 네, 저도 오프닝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친구라는 이 유대 관계가 좀 한 사람을 정신 차리고 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쪽팔리고 외롭고 헤어지고 뭐 이런 감정 요동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 날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보통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내가 선택한 관계의 어떤 사람이 날 기다려주는 건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느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내 선택이 맞았다. 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서로가 있어서 세상에서 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보면서 이 술꾼도시 여자들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들이 술 먹는 얘기 맞아요. 본질적으로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관계와 우정 그리고 성장에 맞아, 대한 맞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더 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술을 먹어야만 친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부장님들이라거나 네 선배님들. 네, 뭐 그런 분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저는 가까워지면은 그리고 상대가 술을 싫어하지 않으면 먹어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술자리에서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많이 먹지 않더라도 그런 약간 느슨해진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그 술자리에서 잉여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 경험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여자들이 술 먹는 얘기, 술꾼 도시 여자들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이 오프닝 같은 경우는 그 극중 지구라는 캐릭터의 대사죠. 지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친구들을 밀어내고 뭔가 자기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외롭게 자신을 고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뭔가 깨닫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친구들이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나를 기다려줬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같이 놀고 이게 그냥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세월 동안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뭔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뭔가 바라봐줬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나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술을 통해서만 친해진다는 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관계 가운데서 술이라는 도구 혹은 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레이션 가져와 봤고 오늘은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그쵸. 텐데 설 추천작이니까 설에 한 번씩 듣고 마음에 드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시리즈죠. 원래는 술꾼 도시 여자들, 그냥 술꾼 도시 여자들로 공개가 됐던 드라마가 너무너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속작으로 최근에 돌아왔고 완결이 났습니다. 티빙으로 공개가 됐고 티빙 오리지널인 만큼 수위에 있어서는 정말 일반 기존 드라마랑은 다르게 뭐 욕이라던가 그렇죠. 술자리 장면이라던가 어떤 요소들이 거침없이 나와서 약간 그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9세예요. 네, 무려 전 회차 19세에 관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요번 또 명절에 또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여튼 좀 정주행 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원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원작은 웹툰인데 밑강 작가님이 되게 꽤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그쵸. 술꾼 도시 처녀들. 처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됐었던 다음 웹툰인데
네컷으로 약간 술자리의 어떤 그렇죠. 해학과 여러 가지 음. 에피소드들을 압축적으로 짧았죠. 담은 것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작품 속 캐릭터가 조금씩 이제 차용이 돼가지고 드라마화 된 건데 제 느낌에는 원작의 그 처녀들이라는 어감이 좀 시대적으로 이제 맞지 않았나, 맞지 여자들로 않아서. 바꾸지 않았나. 음. 그래서 저는 술꾼도시 여자들이라는 어감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긴 음. 했는데요. 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캐릭터, 세 분의 캐릭터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캐릭터 진짜 좋잖아요. 이 드라마의 가장 어. 큰 어떻게 보면 자산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맞아. 구성했다는 데 있어요. 이제 여성 3인조죠. 이 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겪는 일들을 다룬 건데 첫 번째로 이 오프닝을 나레이션을 읽었던 그 지구라는 인물은 되게 시크하고 좀 중성적이고 되게 의리 있고 이런 좀 뭔가 처음에 봤을 땐 무뚝뚝하고 무례해 보이긴 한데 되게 속정도 있고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약간 엄마처럼 정말 막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여자들한테 친구들 인기 중에 꼭 있는. 있어. 맞아, 맞아. 여고 시절에 막 고백도 받아봤을 법한 그런 인물인데 지금 현재 직업이 종이 접기 유튜브예요. 이 극 중에서 시즌 1 기준으로는 시즌 원. 이제 시즌 1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종이 접기를 이제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계속 종이 접기를 하는 손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부터 유튜버였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 그렇죠.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일들을 겪고 마음에 큰 아픔을 겪은 채로 또 그 일로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이제 혼자 나와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유일하게 만난 친구는 이 드라마 속 이 친구들 뿐인 그런 술 먹는 걔는 여자들. 딱 둘밖에 없는. 그래서 배우는 정은지 배우가 맡았는데 정말 찰떡이라는 말씀 그쵸. 드리고 싶고 정말 뭐 시크한 그 매력들이 뿔뿔 넘치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고 야 이렇게 사람을 어, 부를 때 특히 욕할 때 정말 여기 이 욕을 차이가. 들으면 내가 욕을 들었는데 너무 시원해. 약간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리 있는 이런 어떤 멋있는 친구. 두 번째 인물은 지연이에요. 지연이는 쉽게 말해서 다른 드라마에도 이런 인물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막 너무 막 애교 있는 천진하고. 근데 백치미가 있다. 소위 백치미라는 말이 좀 저는 우습다 생각하는데 백치미 있는 캐릭터라고 많이 소개될 법한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요가 강사예요. 심지어 그것마저 완전 전형적인 캐릭터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보면 그냥 그런 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예쁘네. 예쁘고 남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앤가?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의외로 가장 속이 깊고 그치 소름.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한 발 앞서서 조용히 챙겨주고 뒤에서 그런 속이 깊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유쾌해서 이렇게 어떤 삶의 문제들로 고민할 때 그 고민들을 좀 한결 가볍게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연이는 실제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술도 남자랑도 거침없이 마시고 놀러 다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또 마음도 갖고 있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랑 지연이 완전 약간 컬러가 반대. 다르죠. 완전 반대. 그 오정반합처럼 정과 반이 있을 때 합과 같은 캐릭터가 소희예요. 이제 이 주인공 소희인데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많은 부분에 이제 1인칭으로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왠지 소희의 시점이 그쵸. 뭔가 중심 가장 화자죠.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너무 가장 다들 괴롭히지만 어. 소희를 계속 괴롭혀. 소희가 드라마가. 너무 정말 고생해요. 고생 많이 하지. 소희가 정말 구르고 구르는 어. 그런 드라마인데 처음에는 원래 이제 한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억울한 어떤 사건들을 드라마에서 겪으면서 퇴사를 하게 되고 퇴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퇴사를 하게 되고 뭐 어떻게 뭐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야 되는데 어떡할까? 갑자기 개그맨 시험을 봐요. 뭐 이제 방송 이제 TVN이겠죠. TVN의 그 개그맨 시험을 보다가 당연히 떨어져요. 전문 개그맨 아니고 다 막 거의 막 진짜 갑분싸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조연 중 한 명인 강북구 PD라는 인물의 눈에 띄어서 예능 방송 작가로서 커리어를 갑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그맨 발탁이 그 되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심사위원이었죠. 눈여겨 본 거예요. 갑자기 어머 저 여자 뭐야? 너무 너무 웃겨. 신선하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강북구 PD가 붙잡아가지고 자기 프로그램 같이 하자. 그래서 서럽고 힘들고 눈물 콧물 나는 막내 작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북구 이 PD와의 어떤 케미들도 생겨나는데 연애를 뭐 할랑말랑 계속 이런 이상한 아슬아슬한 케미들도 생겨나고 요렇게. 근데 이 소희라는 인물도 사실은 이 아까 정반합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와 지연이 막 양극단으로 달려갈 때 그 중간에서 뭔가 중재를 할 때도 있고 뭔가 중화를 시켜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뭔가 인생의 이제 고민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의지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셋이서 뭐랄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맞는 세 친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드라마를 볼 때는 좀 너무 전형적인 게 아닌가 싶었어요. 좀 이렇게 보이시하고 의리 있고 뭔가 센 어떤 친구가 있고 막
막 남자한테 인기 많고 공주과고 막 애교 많고 이런 캐릭터와 털털하지만 뭔가 착한 중간 캐릭터 너무 그치. 입체 전형적이잖아요. 여자들의 삼총사의 우정. 조합이 정반합. 여자 삼총사 미녀 삼총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너무 게으른 설정인가 했는데 보다 보면 이 각자의 인물들의 서사가 이제 얽히고 네. 설키고 펼쳐지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말 많이 쏟아붓게 되는 애정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소영 작가 그 드라마 각본을 쓰면 이소영 작가가 이제 예능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자기 경험을 네, 그런 것도 많이 녹인 들어가 있는 거죠. 것 같고 아무래도 캐릭터를 확실하게 설정해놓고 접근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자기 전형적인데. 경험이니까 거기 진짜 어울려서 술 먹던 친구 중에 예쁜 친구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설정 잡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찾아보면 실제 그 친구들의 모델들이 있고 그쵸. 실제로 소희는 자기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뭐 좀 너무 시트콤답게 그려진 건 아닌가? 하지만 사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맨날 술을 마십니다. 맨날 술을 마셔요. 그래서 각자 아까 말했죠. 소희는 막 갑자기 회사 잘리고 막 방황하고 막 이래저래 막 셋이서 막 술 먹으러 다녀요. 그냥 매일 밤. 근데 술도 잘 먹어요. 술도 많이 먹고 그쵸. 맨날 모이는 단골 술집들이 있고 1차, 2차, 3차 막 달리면서 그 상황에서 술을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 취한 상태로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제 매회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커다란 이제 서사들이 이어지고 관계가 막 발전하고 이게 드라마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시트콤이 성공하면 시즌 2는 보통 망하죠. 맞아. 보통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다 정말. 보통은 망해요. 근데 이 시즌 2는 아직까지 뭐 평가가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죠. 나름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네. 유료 가입 기여도 1위. 티빙 신규 가입자가 대부분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가입한다라는 결과가 있죠. 근데 시즌 1이 어떻게 끝냈냐면 갑자기 그 3명 중 지연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암이 암에 걸려요. 걸려요. 맞아.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막 이 친구가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술은 어떻게? 술은 당연히 못 먹고 술이 문제야.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얘가 하는데. 지금 막 유서도 쓰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즌 1이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시즌 2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죽지 않아야 돼. 암이 걸린 채로 술을 계속 못 먹잖아요. 술도녀인데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암을 치료를 시켜줘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시즌 2를 열었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산으로 들어가서 새 친구가 이 지연이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건강하고 깨끗한 디톡스 생활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선택을 과감했다고 봐요. 술도녀에서 디톡스 그치. 디톡스 설정이라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민간 치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암 환자들한테 이제 시트콤적 허용으로 봤을 때 그죠. 깨끗하게 뭔가 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금주 생활을 이어가던 맞아, 새 맞아. 친구가 결국 이제 지연의 완치 판정을 받고 술 무대로 복귀하면서 이제 시즌 2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먹어도 되나 이 저도 사람들이. 저 같으면은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완치가 무서워서. 됐는데. 다시 암이 생기면 어떡해. 근데 이 친구들은 막 거의 울면서 먹어요. 그치.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었다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참고, 술도 안 참고. 먹고 막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진짜 참고 산에서 살다가 처음 이제 완치 후 술 한 잔을 딱 하는데 뭐 거의 울어요. 너무 막 감격하고 고맙고 뭐 단순히 술을 다시 술 때문이 마셔서가 아니죠. 아니라 예, 그 시간을 이 같이 한 상황들에 거죠. 예.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먹는데 근데 알코올 쓰레기가 되잖아. 근데 이제 쓰레기가 되죠. 간이 술을 오래 안 마시면 다시 금방 취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새 친구. 근데 이번 시즌 2는 이제 시즌 1이 뭔가 이 새 친구의 캐릭터 빌딩에 많은 시간을 쓰고 또 그 에피소드 중심으로 갔다면 시즌 2에서는 그 친구들에서 약간 확장돼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또 그 관계들이 술을 도구로 해서 조금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사람을 꼽으라면 지연이 이제 새롭게 산에서 내려와서 요가 명상센터에 강사로 그치. 취업을 해요. 근데 그 명상센터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여러분 평안. 숨을 내쉬고 막 이런 정말 인간 명상 그 자체인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가족과의 관계, 어떤 자기 그렇죠. 일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받은 어떤 상처나 어려움들이 있고 남몰래 그 술만 먹으면 정말 안 좋은 주사의 끝판왕이에요.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지연이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는 과정들 또 소희가 이제 시즌 1에서 강북구 PD와의 아슬아슬한 케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희는 불쌍한 남자를 보면
정을 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맞아. 근데 강북구 PD가 번듯하고 멋있는 그런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PD가 아니라 뭔가 찌질하고 지저분하고 맞아. 감도 없고. 허술하고 약간 그런 정말 사람들이 모두 왜 저래 하는 그런 약간 불쌍한 PD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끌렸겠죠. 야, 너무 사람 연애 논리적이죠. 메커니즘을. 불쌍한 남자를 살아가는 이 안소인 입장에서는 그 불쌍한 PD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드라마 세계관에서는. 근데 둘의 연애도 이렇게 순탄치 않겠죠. 그죠. 또 이렇게 우당탕탕 그러면서 이 강북구 PD가 겉은 좀 부족하고 허술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소희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과정들 또 그런 것들 또 지구의 입장에서 이제 그 종이접기 유튜브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의문의 인물과 펼쳐지는 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주변으로도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즌 1의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좀 밋밋한가 싶었거든요. 시즌 2를 보면서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느꼈어요. 역시 이 술자리의 모든 주인공은 소주병이 아니라 그 앞에 앉은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맞아, 점도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와 성장 문제가 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그 갈등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즌 1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래서 이런 지금 지구는 왜 갑자기 방에 처박혔어? 왜 갑자기 교사가 그게 됐어? 뭐 그런 걸 보여주고 그게 평소에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줬다면 본격적으로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변하고. 그쵸. 우리 셋이서 뭔가 새 친구로 친한데 갑자기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이랑 친해졌을 때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각자 받아들이는 게 그쵸. 너무 다르니까. 달라지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시즌 2에서는. 그래서 원에서는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워낙 셋이 캐릭터도 이제 좋고 셋의 셋의 관계성이-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역시 술은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이 긴 이 원투를 다 보고 나서 진짜 그냥 술이 중심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술 마실 때는 어떠지? 이 내 술자리를 되게 많이 술자리 경험을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술꾼 도시 여자의 1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상황들을 많이 떠올려 봤는데 싫어하는 술자리고 좋아하는 술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술자리 6화원칙을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화원칙이면 누가는 나네. 6화원칙? 누가는 그쵸, 나네. 일단 나는 있고 혼자 디폴트는 나야. 그래서 혼자부터 시작해서 회식 20명 회식까지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떤 술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두 분은 어떠세요? 약간 어떤 술자리가 가장 즐겁고 나한테 행복했는지 돌이켜보면 저는 어제도 마시고 와서 지금 그러니까 힘들지만 늘 술은 우리 곁에 있지만 새해 결심 절주였는데 지금 진짜 그랬어요? 성취없어. 이런.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 밖에서 모임이 있어서 마셨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자 퇴근하고 언제? 자, 네, 언제 퇴근하고. 또는 주말, 그러니까 집에서죠, 집에서. 집에- 이번이랑 집에서. 연결돼. 아, 집에서. 퇴근하고 주말에 집에서. 집에서. 누구랑? 애인이랑. 와인이나 위스키를, 그리고 어떻게는, 이게 뭐 어떻게가 뭐 꺾어 먹어 이런 얘기는 아닌 거잖아. 원샷이니까 자유롭게. 섞어 먹으니까 이런 자유롭게. 얘기는 아닐 네. 거잖아. 뭐 그것도 좋아할 수 네,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마시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욕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각자를 사육하는 거구나. 대박. 여기 회사욕을 하면서라고 써놨는데 내가 순화시켜서 너무 투명한 사람이야. 말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즐거운 술자리면, 사실 전 그 자리는 회사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제가 직장에 대한 얘기로 왜 순화시켰냐면, 각자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 욕이 일을 아니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은 자아실,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그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좋죠. 어.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좋죠. 와인이나 위스키 좀 와인이나 위스키, 고급스러운데? 네, 좋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제가 난 소맥인데. 진짜 저는 근데 집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한 게 장소가 네, 중요하군요. 왜냐면 술자리 분위기나 취향 기분보다 술의 맛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술의 맛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미식가처럼 술을 네, 드시는 그래서 거죠. 사실 저는 소주나 맥주 먹는 것보다 소맥 먹는 걸 좋아하고 소맥이 더 맛있어 나한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이나 위스키를 좋아했고 원래는 맥주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나 맥주가 좀 더 맛이 강조된 풍부하니까. 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년에 100종 넘게 맥주 마시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2년 사이에는 저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오늘 본게 갔어요? 네, 요새 와인이나 위스키가 트렌드지 않습니까? 점점 넘어왔는데 맞아요. 술을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새해 결심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절주를 좀 해야겠다. 절주. 저는 절대 금주는 안 하고 음. 일주일에 먹는 횟수라도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안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로. 주말에 한 번 정도 먹거나 평일에 너무 뭐 힘든 날 이럴 때만 먹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얌전히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당이 땡겨. 아. 그러니까 원래 예. 채워졌던 그 또 다른 중독이 당이 지금 이제 당으로 없어졌으니까. 차올라가지고. 그쵸. 왜냐면 술이 저의 탄수화물이, 당을 그거를 네. 그거 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원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먹으면은 저 단 거 거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저녁만 먹으면 그렇게 초콜릿. 초코하임이 먹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매일 과자 먹는 거야. 밥 먹고 과자 하나씩 먹거든요. 절주 중이세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 평일에 같은 제 요새 평일에 잘 안 마시니까. 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아무튼 저의 오화 원칙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화 원칙 중에 하나씩 강조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딱 자기가 좋은 중요한,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포기할 수 생각하는 게 없는 있는 것 조건들. 같아요. 제가 왜 집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비싼 술을 먹어. 가성비 생각. 가성비 생각하면은 술집에서 사 먹으면 가성비 비싸니까. 사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아.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독주를 드시다 보니. 그치. 저도 이거 질문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행복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술 한 잔. 뭔가 생각만 해도 한 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자리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그쵸, 내 그쵸. 기분 좋아지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듣는 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고 우선 언제는 언제? 금요일 저녁이 중요합니다. 저는. 금저녁. 금요일 저녁. 근무 새벽 근무를 새벽 하기 때문에 근무자니까 못 먹어. 다음날이 중요하고 너무 슬프다. 그리고 어디서는 저는 약간 작은 규모의 불판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공감돼요. 저 뭔지 약간 알아요. 뜨거워야 돼. 맞아, 그래야지 맞아. 얼굴도 따뜻하고 뭔가 분위기도 달아오른다고요. 좋고 그리고 또 좀 세부적인 건데 셀프 서빙이 없는 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야 돼요. 갖다 주는. 왜냐면 흐름이 안 끊겨. 맞아. 누가 일어나면 흐름 맞아, 끊겨. 맞아. 맞아요. 그리고 테이블은 원형 테이블. 그래야지 아, 좀 술좀 차리겠다 이거 지금 이러다가 거의 제가 좋은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해. 이 세팅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누구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3명. 저는 세 명. 세 명 딱 적정 인원이라고 어. 생각하고 책플릭스에 중독됐나 봐. 그니까 우리 지금 딱 셋인데. 그리고 새로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셋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원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몰려다니는 인원이 딱 3명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우르르 다니지만 친한 사람은 딱 3명. 술도녀도 3명. 그러네. 이게 저 말했잖아 정반합. 그치. 삼각형은 중요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둘은 약간 세남매잖아요. 어려워. 삼의 이 세계관. 세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서로 말하다가 한 명이 이제 먹어도 그치. 대화 흐름 맞아, 안 맞아. 끊기고 맞아요. 한 명 화장실 가고. 맞아, 그렇지. 맞아. 두 명이 남아 둘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해. 흐름 끊겨. 그러니까 저는 3명 인원 정말 중요하고 주종은 소맥으로 시작해서 배가 부르면 이제 소주로 간다.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이고 어떻게 마시는 거는 좀 기분 좋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지하고 재미를 좀 오가면서 그리고 웬만하면 한 자리에서 끝을 보는 그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옮기기보다. 차스로 옮기는.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해볼까요? 네. 저는 언제가 좀 중요해요. 평일 낮. 여긴 언제가 중요하네 진짜. 지금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지금 먹으러. 평일날 가능해요? 풀었으면 남들이 일할 때. 휴가 남들이 내고. 갈 때 기분 제가 좋지, 여행을 그러면. 가거나 휴가 내고 여행 가거나 연차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오전 근무하고 뭔가 오후에 뭐가 이제 끝났어 일이 빨리 마실 수 있잖아 3, 4시쯤 아직 해가 떠 있고 남들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가게는 한산한데 나만 노는 거 약간 쌤통이잖아요. 그치. 그때 스토리 올려야죠. 안녕 나만 논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월 공강을 한 적 있었어요. 월요일 공강. 월요일 공강 보통 안 하는데 잘안 생겨요. 수요일 공강이 좋아. 쉽지 않아요 월 공강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화수목금 주사일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 애들 개강하고 할 때 저는 월요일 항상 막 일 보고 놀고 막 쉬었거든요. 남들이 놀 때 안 놀 때 내가 놀아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낮이에요. 어디서? 저 진짜 비슷한 게 뭐라 썼는 줄 알아? 드럼통 있는 술집. 드럼통인데 가운데 불판 있으면 뭔지 아시죠? 완벽하다. 드럼통으로 완벽하다. 돼 있고 의자도 드럼통인 그런 의자 뚜껑 열고 뚜껑 가방 열고 넣을 수 옷 있고 넣고, 맞아. 예. 옷 넣으라고 비닐 주시는 그런 류의 술집 있죠. 저는 불에 또 구워 먹는. 구워주는 거는 싫어요. 내가 구워야 돼. 불판에 집에 구워주면 대화가 약간 좀 맞아 어색해요. 누가 있으면. 고기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드럼통 있는 고깃집 가야겠네. 뭔지 낮에. 아시죠? 오늘 점심에 드럼통 갈까? 있는 점심에 가야 돼. 완벽해. 남들 셋이니까 일할 지금 때. 모든 유니버스가 맡고 있어.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뜨겁게 구워 먹으면서 우리끼리 소소하게 이렇게 규모가 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저녁에 어울리는 곳. 역시 쌤통인 곳. 나름들이 저녁에 뭔가 고기 구워 먹을 곳을 나는 낮에 한적하게 가서 먹는 게 좋고. 저녁 메뉴로 먹는다. 그렇죠. 보통. 누구와는 저도 가장 편한 사람이 전 지금 현재 남편이어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 제일 릴렉스 될 수 있는 상대랑 먹고 싶어요. 낮에 먹는다면.
그리고 어떤 술이냐면 제가 사실 요새는 원래 소주만 먹어요. 오. 배가 불러서 탄산을 막 많이 먹으면 맞아. 못 먹겠더라. 원래 탄산을. 먹던 만큼 많이 못 먹어서 줄이려고 소주를 먹는데 이 낮술이라면 소맥도 가능. 왜냐면 소맥으로 이렇게 해야 파티의 느낌이 나거든요. 시작을 이제- 소맥으로 이제는 하세요. 저는 원래 맥주 파는데도 이상하게 소맥이 맛있더라고. 결국 그래서 맛있어. 소맥이 맛있는 때가 소맥으로 하면 있어요. 좋아. 그래서 맞아 소맥으로 열다가 어. 마찬가지로 저도 소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맥주 다 배부르면. 떨어지면 이제 소주로 음. 가면 되죠. 시원하게 어떻게 저는 이제 느긋하게라고 써놨어요. 어, 느긋하게 아, 먹는 술. 급하게 좋다. 먹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좋다, 이렇게 좋다. 회식이나 이런 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페이스 맞춘다고 짠짠하고 먹다 맞아. 보면 약간 내 쉽지 페이스랑 않아. 어긋날 때가 있고 음. 아니면 평일 같은 때는 이제 누굴 저녁에 만나면 시간이 그래 한 애매해. 맞아, 7시나 맞아. 다 돼야 만나서 집에 그래서 한 10시, 11시에는 파야 집에 그치. 가잖아요. 그 코로나 때 우리 생각해봐요. 어, 9시, 9시 10시니까 문 닫았어. 난리가 따닥 먹고 갔어요. 원하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있는데 그걸 채우려면 시간 안에 그걸 계산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은 또 주말대로 주말에 할 일들이 있고 그쵸. 그래서 평일 낮이라면 굉장히 뒤에 시간이 느긋할 것 같아요. 그치. 느긋하게 먹을 수 있을 것 내 같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시간도 충분하다. 그럼요. 이제 다음날 회복할 다음날 시간도 회복해야지. 근데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늦게까지 많이 먹어서 회복을 그치. 못 하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어. 왜 이렇게 다들 신나했어요? 상기됐지? 지금 어. 우리 저번에 책플릭스 시즌 2 끝나고 오진의 집에서 한번 아, 회식을 그랬어. 한번 파티 했을 했죠. 때 낮에 7시간 좀- 먹은 거 알아? 맞아. 7시 되게 일찍 먹고 일찍 헤어지자 분명히 이랬거든요. 점심 먹고 헤어지자였는데 7시간 먹었어. 또 되게 일찍 느긋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지? 점심 비슷하게 어, 먹고 점심, 어. 시작했는데. 근데 빈속으로 왔는데 저녁이 끝났어. 아, 근데 이렇게 낮부터 먹잖아요. 큰일 난 낮부터 친구들이야.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내가 느긋하게 뭔가 술을 마시면 저는 여행 온 느낌 나더라고요. 음. 여행 갈 때 보통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평일에 일상을 일상대로 사는데 나는 평일인데 놀고 있고 관광하고 있고 낮잠도 잘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딱 약간 일상 속의 여행을 만약에 못 간다. 낮술을 추천드립니다. 연차 내세요. 그치. 그 느낌적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낮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서울 사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낮에 뭐 서촌 가서 술 그럴 한잔 수 하거나 있죠. 어디 뭐 잘 보이는 데 가서 뭐 음. 하면은 느낌 나요 느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6화 원칙, 지금 5화 원칙이죠.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술자리는 언젠가 억지로 마셔야 되는 술, 약속 때문에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좋아하는 술자리 부작용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좋을 자꾸 것 뭔가 먹고 싶어. 어. 그 자리를 빨리 만들고 싶어. 그치. 맞아요. 큰일이다. 그 자리 조만간 약속 찾겠네요. 그래서 이 술자리는 이제 사람마다 정말 이 오하 원칙만큼이나 다양한 어떤 세팅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술 하면 떠오르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뭔가 작품, 술을 다룬 작품들을 그린다 하면 소재는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주사를 다 그릴 수도 있고 뭐 술 먹고 한 실수들, 그다음 아니면은 뭐 진심,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맞아, 보통 맞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술김에 뭐 속마음을 얘기한 상황들 아니면 반대로 회식 막 뭐 범죄 그치. 술 먹고 권력과 일어나는 뭐 이런 아주 권력 관계와 불쾌한 진짜 일들과 많다. 더러운 오물들 이렇게 구토와 막 이런 것들 막 술 배우는 거 뭐. 술 배우는 것부터 해서 예절, 뭐 권력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끝도 없고 사실 끝도 술 없어요. 자체가 엄청난 화학 반응으로 그럼요. 사실 거기 역사, 약물이잖아요. 인문학 엄청난 게 많아가지고 술 무궁무진하죠. 여기 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미식. 그치, 술에 그치. 얽힌 어떤 다양한 사연들과 술 종류와 맛에 대한 이야기들. 술은 그만큼 이제 작품에서 다루기에 정말 매력적인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근데 이 술도녀에서 주인공은 술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술자리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술은 어떻게 보면 렌즈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술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 혹은 나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이해하는 일종의 약간 실험실? 사고 실험실? 술자리에 사람을 갖다 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로 또 그 사람을 또 그렇죠.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 먹고 추억을 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술꾼 도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술을 이제 매개로 해서 그 인물들이 겪는 삶에 대한 생각들 또 관계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술의 자리에 뭔가 이제 대입할 것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내가 이런 면이 있네 혹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구나 싫어하는 건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든 술이 아니더라도 있다면 한번 이 계기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울고 웃게 하는 거잖아요. 음. 술을 통해서. 결국에 관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친구가 누가 있었지부터 해서 그렇죠. 그 친구들과 겪었던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와 다툼과 아니면 화해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술 있고 주인공은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꼽히는 장면들은 술 마시는 상황이 오히려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상 깊다고 한 장면들이 있는데 극 중에 이제 소희의 아버지 이제 그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소희가 거의 완전 진짜 거의 멘붕이죠.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고향에 내려가는데 그 장례 과정에서 그 두 친구들 그리고 강북구 PD가 막 달려서 도와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른스럽게 뭔가 왜냐면 우리 또래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본 경험들이 많지 않기 없죠. 때문에 상주로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 소희도 소희의 어머니도 되게 낯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연이는 과거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의 이제 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나서서 먼저 장례 절차들을 챙겨주고 소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챙겨주고 어른스럽게 돌봐줘요. 또 지구는 지구대로 곁에서 소희가 울 때 그 무게를 어깨로 이렇게 어깨를 내어주고 지구 본인이 막 통곡하기보다는 이 소희의 눈물을 같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장례식 과정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 또 심리 변화, 또 그 친구들의 어떤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농축이 막 이만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장면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시즌2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감동 모먼트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술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맺어가는 관계의 어떤 화학 변화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더 재밌게 술을 꼭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도 드라마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즐겁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30대 직장인들이 주인공이고 음. 그 사람들의 성장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어서 뭐 술 먹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술을 맞아요. 드시지 네. 않는 분이라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이 당기긴 합니다. 또 보면. 그게 문제긴 해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돌아버릴 보다 것 보면 같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완전 땡길 너무 거예요. 먹고 싶어. 한잔 할까? 이제 들 거고 네. 꼭 난 술꾼이 아닌데 뭐 남들 술 먹고 노는 얘기를 가볍게 봐야 되나? 싶었다면 한 번쯤 또 그런 그렇죠. 생각에서 벗어나서 음. 좀 즐겨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클로징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뭐 봤지? 저는 요즘 자기 전에 보고 있는 시집을 하나 가지고 봤어요. 낭만. 앞서 막 술 얘기 엄청 하다가.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을 보다가 네. 거기서 속독을 하는 네. 친구들이 나왔어요. 최강 달인편이었거든요. 네, 속독 네. 최강 달인편. 근데 애들이 진짜 완전 빠르게 그냥 넘겨도 네, 다 읽는 거예요. 제가 넘기는 속도보다 그냥 빠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 그 내용을 너 심지어 다 알고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이게 읽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도 요즘 책장을 되게 빨리 넘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1.25배속으로. 좀 넘기면서 나도 과연 이 내용을 기억할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시집을 봤는데 진짜 한 장도 넘기기가 되게 버거운 시집인 거예요. 단어의 무게가 다르죠.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꼭꼭 씹어야지. 한 두 번, 세 번 읽어야지. 대강 요런 느낌, 나한테 이런 느낌이 온다를 알 수 있는? 근데 심지어 넘겼다가 다시 백도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시집이더라고요. 이게 진은영 시인의 시집. 아,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화제의 시집이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되게 사랑사랑한 시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데 실제로도. 근데 그게 막 청첩장에 쓸만한 그런 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방에 와닿는 이거 굉장히 러블리하고 사랑시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한 세 번 읽어야지 조금 올까 말까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시가 청혼이었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맨 끝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 조각처럼. 나는 오늘 또 테마 때문에 그치. 그 쓴 잔. 잔이라 그래서 쓰지. 술 먹는 술잔을 얘기 쓰지. 같아요? 제가 너무 술 세계관이 지금 매몰돼 있네. 물이었군요. 근데 저는 쓴 잔을 마시는데 뭐 거기에 슬픔이 있고 유리 조각까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너의 슬픔을 마셔주겠다 약간 이런 고백인가까지는 갔는데 엄청난 감동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정말 해설 맛집이 담겨져 있어요. 뒤로 쭉 넘겨요. 훌륭하다. 네, 그러면 거기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해설을 써놨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 곁에 평생 머물겠다는 결심이 청혼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쓴 잔, 그러니까 너의 슬픔을 내가 마시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슬픔을 마시는 순간 그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된다. 살면서 너의 슬픔을 다 없애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눠 마시자. 내가 마셔주겠다라는 뜻이고 그 속에 유리 조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리 조각을 먹어서 내 속이 다 긁히더라도 나는 너의 슬픔을 나눠 마시겠다. 이런 해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몇 번 더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그렇죠. 생각이 오고 해설을 읽고 나서 글씨를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르죠. 자기 전에 읽는다고요? 그 이슈는 쉽지 속독할 않은데? 수가 없어. 없지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며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시는 너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쭉 보는데 뭐 이런 구절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청혼의 이런 시구가 이 지금 뭐 저희가 다 읽으면 이게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 읽을 수 없지만 완벽한 시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시가 아니에요. 이런 시로 누가 청혼하면 고마워 이게 아니라 아첨하지 않는다고? 잠깐만 약간 생각해볼게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 나 결혼과 깨닫는 사랑의 순간 본질이라는 그 것이다. 느낌표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집은 좀 맛도 천천히 음미해야지 느껴지듯이 천천히 슬로우독 하려면 슬로우독을 하면서 완독해야겠네요. 속독의 반대말이 아직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봤어요. 슬로우독이라고 슬로우독 하면서 하기 좋은 작품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뭔데? 진짜 저런 걸 가져왔어? 라는 이거요. 왠지 알았으면 자, 좋겠다. 책플릭스. 뭐야? 우리 책 나왔어요? 자, 이번 주에 뭐 봤지잖아요, 컨셉이. 네. 자, 지금 저희가 명절 정주행 그 추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근데 이 책플릭스 과거 에피소드 지금 말씀드린 거 들었어요,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네, 옛날 거를. 그냥 틀어놔요. 왜냐하면 BG가 필요할 때. 그래서 감동인데? 책플릭스가 2020년 5월에 시작한 방송인데 첫 1년 동안 저희가 주제 정해가지고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뭐 코로나 블루를 이기기 위한 추천작 뭐 이런 그쵸. 것들. 근데 내일부터 설 연휴다 보니까 책플릭스 명절 특집 에피소드를 추천합니다. 뭐가 정말 있었죠? 네, 맞아요. 명작이었죠. 저희가 명절마다 명절 특집을 신경 써서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뭘 주제는 썼을지. 뭐였냐면 명절에 싸우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 명작이었죠? 네,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꼭 안 들어보신 분들. 지금 보시면은 책플릭스가 저희가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100개까지밖에 공개가 안 되거든요. 최근 100화 에피소드. 그래서 지금 앞에 뭐 20몇 개가 날라갔어요. 저희가 100화 넘어가다 보니까. 38화와 39화입니다. 있어요. 이건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1화부터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플로에서는 다 살아있으니까 거기선 들으실 수 있고요. 오디오 클립이나. 아무튼 이 책플릭스 38화, 39화의 주제가 명절에 싸우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였는데 맞아요. 다뤘던 작품은 대학살의 신이라는 영화, 그리고 음복이라는 강하길 작가의 소설, 그리고 결혼 이야기, 그리고 토니 에드만이라는 또 영화까지 해가지고 작품 많았네요. 저희 정말 그때 아주 이거 녹음하면서도 정말 명작이다, 레전드다, 막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내 작품 다 추천할 만한 정말 좋은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의 싸움, 자 부부 싸움, 부모 자식 싸움, 맞아요. 뭐 이웃끼리 싸움, 그쵸, 별 얘기가 다 시댁.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사실 설 연휴 정주행 추천작에 이어서 명절 특집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는 방송 업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땡겨서 2개를 올렸고요. 정주행 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실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보면은 2주 전에 올린 거 이번 주에 들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다 따라 듣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책플릭스와 함께 또 책플릭스 추천작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덕PD가 날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언짢긴 하네요. 저도 그러다 진은 형신 한마디 얹었잖아. 그래서 나도 이 시 봤다. 오케이.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요즘 재밌게 보신 작품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는 2주 뒤에 2월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천 작품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조회수 올라가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하라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